쿠키뉴스 심희철 기자와 함께하는 키워드 포착입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심희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키워드 포착의 심유철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함께할까요? 네, 얼마 전 한 TV 프로그램에서 개그우먼 강유미가 강원랜드 채용 비리 및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을 상대로 한 인터뷰가 방송이 돼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 카지노 딜러 복장을 입고 채용 청탁 의혹에 거론된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강원랜드에 몇 명 꽂으셨나요? 라고 물어서 화제가 되는데요. 말 그대로 그들은 몇 명이나 꽂았을까요? 대체 이 정당한 과정을 거쳐서 채용된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오늘은 이 채용 비리로 얼룩진 대한민국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이 채용 비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채용 비리가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닌데요. 금융권은 물론이고요. 뭐 사기업, 공기업 할 것 없이 특혜 채용에 대해서 논란이 됐었죠. 자, 그중에서도 공공기관 채용 비리부터 보겠습니다. 사실 공공기관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채용 비리가 적발되고 있잖아요. 네, 이 골마있던 채용 비리는 지난해 하반기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를 통해서 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 금융감독원 그리고 가스안전공사 또 대한석탄공사, 강원랜드, 또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이른바 시내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공공기관 곳곳에서 이 채용 비리가 밝혀졌는데요. 이에 정부는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지방 공기업 또 공공기관, 공직 유관단체까지 확대해서 과거 5년간의 채용 과정을 들여다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그 작업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을 텐데 그래도 조사에 착수를 했고 얼마 후에 결과가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정말 충격적이었죠? 네, 이 정부는 지난해 12월 8일 1차로 중앙정부 산하 27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채용비리 전수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어서 지난 1월 29일에 이 최종 결과와 제도 개선책을 내놓았습니다. 1,190개 조사 대상 기관 중에서 이 946개 기관에서 4,78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조사 대상 기관 10곳 중에 한 8곳 정도는 그러면 그 채용 비리 쪽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대부분의 공공기관 및 단체의 채용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걸로 밝혀졌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채용 비리의 질이 나빠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된 현직 공공기관장 8명은 해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수사 의뢰와 징계 대상에 이름이 올린 현직 임직원 189명은 업무에서 즉시 배제가 됐습니다. 네. 사실 이게 단순히 해임으로 끝날 문제는 아닌데요. 자, 대체 어떤 식으로 특혜가 이루어졌는지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례가 적발이 됐습니까? 네, 먼저 항공안전기술원에서는 고위 인사가 직접 면접위원으로 참석해서 지인을 채용한 사례가 적발이 됐고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고위 인사의 지시로 이 특정인 단독 면접을 진행한 뒤 특혜 채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또 한국장애인개발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등도 이 고위 인사가 직접 면접 과정에서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가 아닌 고위 인사가 직접 면접을 보면서 이 채용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다는 건데 그 심지어 특정인에 대한 채용이 부결이 되자 그 결정을 번복한 사례도 있다고요? 네, 듣기만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을 했습니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인사위원회에서 특정인 채용이 부결됐지만 이 고위 인사의 지시로 다시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역시 인사위원회에서 부결된 특정인을 채용하기도 했는데요. 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국제원산지정보원 등은 이 자격미달 응시자를 최종 합격시키기까지 했습니다. 네, 사실 뭐 그렇게 많은 공공기관이 있다는 것 자체도 많은 국민이 모르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많은 곳에서 이렇게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채용 비리가 있었다고 하니까요. 얼마나 죄의식 없이 벌어지고 있는 일인지 다시 한번 고찰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 또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정규직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채용한 뒤에 이게 정규직으로 또 전환시켜주는 이른바 꼼수 채용도 발견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고위관계자의 자녀를 계약직으로 채용한 뒤에 이 면접에서 최고점을 주고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도 마찬가지로 이 고위 인사가 지신에게 소개받은 특정인을 이 계약직으로 채용한 뒤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준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또 국립중앙의료원도 이 특정인을 계약직으로 채용한 뒤에 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일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입사시켜 놓고 또 특혜를 주는 거군요. 이 밖에 또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네, 아예 공모 기준을 이 특정인에 맞게 뜯어 고친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이 경제인문사회연구소는 이 당초 공고를 다른 기준으로 변경해서 내부인과 친분이 있는 특정인을 뽑았고요. 이 강원대병원은 공고 이후에 채용 인원을 조정해서 특혜를 줬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수출입은행과 서울대병원, 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채용 과정에서 이 배점을 조정하는 등의 방식을 이용해서 특정인에게 이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조사 결과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채용 비리가 밝혀졌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된 곳이 바로 강원랜드입니다. 모르셨던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 강원랜드도 지금 공공기관인 거죠? 네, 이 강원랜드는요, 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지난 2010년 강원도 정선에 문을 열면서 이 복합 리조트 시설이지만 대한민국에서 한국인이 합법적으로 도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카지노가 메인 사업입니다. 이 내국인과 외국인 겸용 카지노지만 실제로 출입자의 90% 이상이 내국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지난 2011년 강원랜드 한 곳의 매출이 이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전부 합친 것을 앞지를 정도로 많은 돈이 오가는 곳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논란의 중심에 설 정도면 이 강원랜드에서는 대체 얼마나 많은 채용 비리가 있었을까요? 네, 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2012년과 2013년 당시 채용한 직원 대부분이 이 청탁으로 입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간 대표를 맡았던 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이 직원 채용과 관련한 업무 방해 및 권리 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돼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또 인사 청탁을 의뢰한 혐의로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또 염동열 의원은 피의자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뭐 한두 명도 아니고요. 대부분이 이렇게 청탁으로 입사를 했다고 하니 정말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데 특히나 열심히 이렇게 취업을 준비했을 젊은이들을 분노하게 할 만큼 정말 굉장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강원랜드 채용 비리 결과를 두고 청와대에서 직접 발표가 있었잖아요. 네, 청와대가 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련자 226명 이 전원을 직권 면직하기로 결정을 내어놨습니다. 이 226명은 검찰 및 산업부 조사 결과 점수 조작 등으로 부정 합격이 확인된 사람들로서 이미 지난 2월 초부터 업무에서는 이미 배제가 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미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인데 청와대까지 나선 이유가 있습니까? 네, 조사 결과 비리 혐의가 드러났고 이 해당 기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적거리자 이 청와대가 강수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은 불쾌한 강원랜드 채용 비리뿐만이 아니라 이 다른 기관과 기업의 채용 비리에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 채용 비리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는데요. 청와대가 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련자들을 직권 면직시켰습니다. 직권 면직은 이게 어떤 결정인 겁니까? 네, 이 직권 면직은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됐을 때 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용권자의 일방적인 의사와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해서 이 공직으로부터 배제하는 행위입니다. 한마디로 잘린 거군요. 근데 원래 이건 어떤 경우에 직권 면직을 당하게 되는 건가요? 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또 직무 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 성적이 불량할 때,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패직 또는 과온이 됐을 때, 휴직 사유 소멸 후 복귀하지 않을 때, 또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 중 능력 향상 또는 개선의 정이 없다고 인정될 때 이 직권 면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뭐 채용 비리가 그에 주안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또 직권 면직 결정을 내린 걸 텐데, 근데 사실 갑자기 226명의 자리가 비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좀 업무상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또 그 자리를 채워야 할 텐데, 그렇다면 지난 2012년, 13년 때 이렇게 채용 비리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좀 어떻게 구제가 좀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정말 좋겠지만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빈자리에 채용 당시 피해를 본 사람을 채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청와대의 직접적인 판단인데요. 현재 2013년 시험 성적 자료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 당시 채용 비리로 인해 피해를 본 탈락자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현실이 그렇다고 하니까요.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채용 비리가 공공기관에 국한된 것만은 아닙니다.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유로 봉인돼 있던 금융권에 또 채용 과정 또한 만만치 않았잖아요. 네, 우리은행이 지난해 11월 채용비리 여파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이후에 이 금융권 전반으로 채용비리에 대한 후폭풍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최근 3년간 신입사원 공채에서 이 국가정보원과 금융감독원 직원, 또 은행 VIP 고객 자녀 30여 명을 특혜 채용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 국정감사에서 채용비리 문건이 공개되면서 이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은 당시 연임이 결정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리를 물러났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또 금융권 채용비리 의혹이 연이어 또 불거졌죠. 네, 그렇습니다. 이어 KB 하나은행, 또 KB 국민은행도 지난 2015년과 2016년에 채용에서 특혜를 주기 위해 각각 55명과 20명의 명단이 담긴 VIP 리스트를 작성, 관리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국민은행 윤종규 KB금융 회장 누나의 증손녀가 이 합격 점수에 미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종 합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더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렇게 금융권에서 여러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이 금융감독원이 직접 관련 조사를 벌였죠. 네, 금감원은 지난해 말부터 실시한 채용 실태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 지난 1월 26일 5개 시중은행에서 22건의 채용 비리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KB 하나은행을 비롯해서 KB 국민은행, 또 DGB 대구은행, BNK 부산은행, JB 광주은행 등 5개 은행 채용 비리 의심 사례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박재경 BNK 금융지주 사장은 지난 2015년에 또 부산은행 신입사원 공채에서 전직 국회의원 자녀를 부정 채용한 혐의로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네, 뭐 앞으로 이렇게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은행권 고위 임원들이 추가로 물러날 수도 있을 텐데요. 근데 이 정부가 벌인 민간 부문 채용 비리 조사 결과 아주 역설적인 결과가 하나 있었습니다. 좀 알려주실까요? 네. 이 금융권 채용비리 조사를 진두지휘했던 최영식 금감원장이 이 채용비리 연루 의혹을 받은 겁니다. 결국 지난 2003년 하나금융지주 사장 재직 시절 대학 동기 아들의 이 채용 청탁 의혹을 불거지면서 사퇴를 했는데요. 이 금융권 채용비리 척결을 지휘하던 최고 책임자가 이 비리 연루 의혹에 휩싸여서 취임 6개월 만에 불명예스럽게 물러난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에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채용 비리가 밝혀지고 있는데요. 그 본질적인 그 이유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채용 비리가 반복될까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일단 채용 부탁 거절 후에 생길 수 있는 후폭풍 때문에 받아주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 기업을 키워나가려면 주변의 도움이 꼭 필요한데요. 이 정부기관이나 금융권 등의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 관계에서 채용 청탁을 거절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실제로 은행권 채용 비리만 봐도 이 은행에 거액을 맡기는 VIP 고객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벌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뭐 그렇다면 이 채용 비리를 근절할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강력한 처벌만이 답일까요? 물론 강력한 처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일단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는데요. 기관장 등 채용비리 연루 임원은 즉시 해임을 추진하며 또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임원의 인적사항 대외 공개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채용이 취소된 부정합격자의 경우 향후 5년간 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채용 비리에 얽힌 사람뿐만 아니라 그 발생한 기관에도 불이익을 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채용 비리가 발생한 기관과 해당 기관 내 감사의 귀책 사유도 엄밀히 평가해서 경영평가 등급 및 성과급 지급률을 하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네. 근데 이게 부정 합격자에 대한 이 처벌도 필요한데 반대로 피해자 구제도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방법은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정부는 일단 이 예비 합격자 순번 부여, 또 불합격자 이의 신청 절차를 통해서 이 피해자 구제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지난 2015년에서 2016년 신입사원 공채에서 부동 채용이 확인된 가스항전공사는 억울하게 탈락한 12명 가운데 다른 곳에 합격한 4명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8명을 구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공사 신입사원으로 채용될 예정입니다. 네. 채용 비리가 밝혀진 공공기관 중에서 이제 가장 먼저 피해자 구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사실 뭐 3년 만에 이렇게 합격 소식을 들어서 당황스럽기도 했을 것 같고 참 기분이 좋을 것도 같은데 물론 다 해결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또 지나간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느냐 잃어버린 시간이 됐을 텐데요. 그 시간들을 어떻게 배상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공사 내부에서는 2에서 3년 늦어진 기간을 고려해서 호봉을 올려주거나 또 근속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법률 검토 결과 등을 토대로 대응 방법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도 어쨌거나 채용 비리 피해자 중에서 처음으로 구제가 또 나왔으니까 이어지는 또 구제가 기대가 되는데 어떤가요? 네,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가스안전공사가 이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나서면서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억울한 피해자들이 구제되는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수사나 재판을 종결해서 피해자가 누군지 또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하고 이 채용 관련 서류도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점은 아직까지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채용 비리는 우리 사회의 관행처럼 이어져 온 일인 만큼 한순간에 사라지는 건 좀 어려울 테지만요. 좀 미리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예방책으로서 이 공공기관 상시 감독 및 신고 체계를 구축해서 이 채용비리 사전 예방과 또 재발 방지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채용비리 적발 등 이 공익기여가 큰 신고자에게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이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장려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채용 비리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관대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제는 달라진 채용 문화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 포착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쿠키뉴스 심유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